본인이 모셨던 대통령을 이제 와서 기회주의자라 그러고 문재인 때문이라 그러면은 여당 대표를 했고 법무부 장관을 했고 또 추윤 갈등 원인을 제공해서 윤석열을 키워준 본인의 책임은 없어집니까? 네. 저는 왜 정치를 저렇게 양아치처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추미애 전 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했던 사람이구나. 네. 이 기억이 다시 환기가 됐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의 발언이 또 여기에 갈등에 그 기름을 붓는 것 같습니다. 자, 왜 이 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까, 정공기 교수님? 예, 뭐 올드보이가 또 한번 기회를 잡으려고 또 그 과거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참 저는 우리 정치판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올드보이 올드걸들이 틈만 나면 나타나 가지고 여러 얘기를 하는데 아까 그 이낙연 전 대표도 말이죠. 무슨 이 사람이 돌아와서 혁신과 쇄신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오로지 반명계의 지분을 좀 광주 쪽에서 호남 쪽에서 이제 찾아 먹으려고 등장한 것 같은데 추미애 전 장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올드걸인데 이제 한번 기회를 또 노려보려고 내가 당시에 윤석열하고 진짜 각을 세워서 세게 싸우고 있는데 대통령이 불러서 나 갑자기 그만두라고 그랬다. 내가 열받아가지고 대통령한테 들어갔더니 싸늘하게 나 그만두라고 그랬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건 뭐 배신의 의미라는 것도 있지만 참 추미애 전 장관은 질기인 그 싸움닭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정말 우리 정치판에서는 올드보이 올드걸들의 이 등장을 제발 유권자들이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가지고 좀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결국 시장 말이죠. 정치판의 이 시장에서는 유권자들이 이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건데 우리 유권자들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이것도 또 다른 남 탓이죠. 예. 결국에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들어서게 된 것은 문재인 탓이다. 이 얘기를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이 하고 계신 거예요. 문 대통령이 당시에 뭐 추윤 갈등 이 국면에서 조금 우유부단하고 무능해 보이는 그런 측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둘 다 내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상황을 정리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모셨던 대통령을 이제 와서 기회주의자라 그러고 문재인 때문이라 그러면은 여당 대표를 했고 법무부 장관을 했고 또 추윤 갈등 원인을 제공해서 윤석열을 키워준 본인의 책임은 없어집니까? 네. 저는 왜 정치를 저렇게 양아치처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다시 떠오른 게 추미애 전 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했던 사람이구나. 네. 이 기억이 다시 환기가 됐습니다. 원래 정치를 저렇게 하는 분이구나. 아무리 지금 본인이 지금 앞서 정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정치를 복귀하고 싶고 복귀를 위한 명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새 결집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 자기가 모셨던 대통령 등 뒤에 저렇게 칼을 꽂고 총질을 하는 저런 모습까지 보여가면서 정치를 하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이게 정치판이 너무 난장판이 되고 있다. 이런 비애감마저 들었습니다. 네, 이민찬 부대변인. 정치 복귀를 위해 무리수를 계속 두고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권력의 정점에 있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 추미애 구도를 다시 한번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잡을 사람, 대적할 사람은 나 추미애밖에 없다. 이거를 대중에게 어필을 하고 싶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은 과거 자신의 행보로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재임 시절에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갑자기 발탁이 된 이유가 조국 전 장관 때 너무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투수로 갑자기 등판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구원투수로 등판을 했는데 논란을 더 크게 키웠어요. 뭐 검찰 인사 논란이나 여러 징계 논란 이런 것들을 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런 노영민 비서실장 입장에선 이런 문제들을 좀 정치적 관록이 있다 보니 깔끔하게 좀 해결을 해주길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우면서 자신의 존재감만 더 과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인사조치까지 된 건데 추미애 전 장관은 과거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자신이 반성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 대결 구도를 만들어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무리를 두는 걸로 보입니다. 과연 이런 과거의 그런 논란, 과거 추 전 장관의 행보를 국민들, 유권자들이 다시 보고 싶어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댓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장군님은 언제나 옳았습니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자, 어디서 간디의 무장 정신을 갖다 댑니까? 인도에서 항의 들어옵니다. 이런 글도 있고요. 당시 얼마 해보지 못하고 장관직을 내려놨으니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했을 겁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는데
정무직 장관에 대해서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행사한 게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유에 그렇게 폭로할 거리가 됩니까? 그 정무직 장관은 인사권자가 나가라면 나가고 물러서라면 물러서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마치 본인과 협의 없이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을 일방적으로 내쳤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정무직 장관의 자리에 대해서 추미애 전 장관이 대단한 착각을 했거나 본인의 위상에 대해서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게다가 본인이 잘못한 게 없습니까 정말? 네. 정권 교체가 되도록 이렇게 이 빌미를 주고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을 키워준 역설적으로 키워준 그 책임이 본인한테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성찰도 없이 왜 다 남탓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댓글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탄생의 1등 공신 추미애. 그다음에 애국 보수 추다르크.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하은기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방송에서 국민께 제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거짓말하지 말자는 주의라서 있는 그대로 그냥 보이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서 비판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앞에 항상 물을 탄다는 점을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올드보이들의 귀환 이런 거 보면은 최근에 뭐 최경환 네. 부총리나 이런 분들도 막 나와서 한다고 네네. 그러고 있는데다가 무리수 두는 거는 막 공무원 인재개발원 원장이 막 그거 유튜브 넣는 거 막 똑같거든요 양당이. 그래서 서로 뭐 그런 얘기 해봐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치기 당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추미애 대표께서 왜 저러냐면 저는 세 가지 오판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일단은 추미애 대표께서 과거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을 때 했던 그 오판과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극한 대립을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를 위한 길이라고 여겼던 그 오판과 네. 본인과 대립하면서 사이즈가 커져버린 그 검찰총장이 상대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되어버린 이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법무부 장관에서 해임하려 했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실패했고 정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본인의 임명권자를 탓하는 저런 오판과 이 세 가지 오판이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 대표까지 역임했던 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남 탓하지 말고 본인이 우리 정치에 끼쳤던 영향과 민주당에 입혔던 피해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성찰하는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네. 추미애를 위한 변명을 제가 조금 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그 박원성 의원 말씀이 맞죠. 그 정권 교체에 정말 그 공신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그리고 본인의 그 도덕적 리스크가 컸지 않습니까? 네. 그 아들의 그 휴가. 네. 그건 누가 봐도 정말 이 공정과 상식에 위배되는 아주 나쁜 케이스로 그 민주당을 망가뜨린 거예요. 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런 그 진영에 대한 그 어떤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좀 흐물흐물하지 않습니까? 네. 조국하고 윤석열하고 싸움을 시켜보니까 이 게임이 안 되거든요. 네. 일방적으로 이제 그 KO패를 나가니까 이제 후임으로 그러면 이제 추다르크를 투입을 시키자 네. 이렇게 투입을 시켰는데 역시 윤석열과의 싸움에서 뭐 만만치 않아요. 뭐 이게 뭐 밀리기도 하고 공방을 해서 이성훈까지 동영원을 해가지고 네. 그렇게 뭐 협공을 하려고 해도 윤석열 전 총장이 밀리질 않으니까 결국은 문재인이 미래를 위해서 추다르크를 자른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만일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자신이 약간의 제가 상상력도 좀 가미되는 건데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래도 내가 임명한 윤석열 총장이니까 마지막에 내가 그 어떤 그 보험은 좀 드러나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그 추미애 전 장관을 노영민을 시켜서 자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좀 배신적인 행위이긴 하지만 뭐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뭐 그 소설에 대해서는 상상력을 존중을 하고요. 아까 아들 휴가 관련해서 도덕성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했는데 논박하려면 논박할 수 있지만 논박하는 대신 이렇게 이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도덕성이 심각하다면 지금 우리 그 방통위원장으로 예정되고 있는 이동관 이제 후보라고 하기도 그렇죠. 그분이 자기 아들 학폭 관련해서 이사장한테 전화 걸었던 건도 동일한 잣대로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근데 드립니다. 하은기 대변인은 저는 뭐 국민의힘 사람도 아니고 네. 네? 뭐 저하고 이렇게 돌려주고 받고 할 게 없어요. 그냥 평론가로서 이렇게 얘기를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평론가로서 그렇게 공정한 잣대로 보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 대변인. 추전 장관이 개딸한테 계속 호소를 하는 겁니다. 친명 호소인이 됐어요. 이제 개딸에게 나 총선에서 좀 구해줘, 나 좀 지지해줘. 이 호소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추 전 장관이 올해 오선인가 했죠. 광진에 지금 고민정 의원이 예. 있습니다. 그
추 전 장관이 광진을 다시 택할지 다른 곳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경선을 하게 될지 여러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때 자신을 구해달라고 계속 이제 개딸들에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민주당 공천의 악재가 하나 더 늘었다.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최근에 민주당의 전현직 대표, 전현직이지 않죠. 전직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이 잇따라 좀 구설에 오르는데 추미애 전 장관도 그렇고 또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패배 책임을 뭐 심상정 정의당 탓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네. 태블릿 PC 조작설에 지금 가담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국민의힘에서도 잘 하지 않는 네,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시 박근혜 탄핵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하나의 논거로 네. 활용되기도 하고 일부 이제 뭐 유튜버들이나 이런 분들이 네. 하는 얘기에 전직 당시엔 여당이었죠. 심지어 여당 대표께서 그렇게 올라타가지고 말씀하시는 것도 민주당 내부를 굉장히 곤혹스럽게 할 것 같고 종합해서 보면 이분들이 그런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내년 총선을 치러야 되고 이재명 대표가 흔들리지 말고 공천권을 행사해야 되고 그리고 본인들처럼 윤석열 검찰 정권과 맞서 싸우는 이런 그 최일선에 있는 사람들을 공천해야 되고 그렇게 안 될 경우에 우리는 딴 살림을 차릴 수도 있다. 이 시그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조국 신당 얘기도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한결같이. 그렇죠. 그 송영길 전 대표도 추미애 전 장관도 그리고 여차하면 본인들도 이제 그런 흐름에 합세를 하거나 참여를 하겠다라는 뉘앙스를 주는 거죠. 정확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이제 공천 앞두고서 민주당 내부가 굉장히 복잡할 텐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별로 그렇게 정당성이 없는 이제 그런 주장들이긴 하지만은 하나의 변수는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뭐 댓글 보면 꼭 출마해라 당선될 거다 이런 그 응원의 댓글이 많아요. 정 교수님. 근데 이게 참 이상한 게 말이죠. 이 모든 원인 제공은 이 올드보이 올드걸들의 이 귀환의 이 원인 제공은 결국은 그 현실적인 권력을 잡고 있는 뭐 여야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재명 대표한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정말 실망한 게 저는 사실 여권 성향의 평론가지만 민주당이 좀 잘해가지고 윤석열 정권을 잘 견제를 하고 잘해주길 바랬는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서 어떤 전직 공무원하고 설전을 벌이는 걸 보고 사법 리스크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거구나 이런 걸 알게 됐는데 뭐 정치하랴 재판 가가지고 또 자기 뭐 살아남을 생각하랴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시간을 놓친 겁니다. 지금 한 1년 넘어가는데 정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목숨을 걸고 한번 하든가 뭐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안 오니까 제가 이런 거 안 하니까 추미애도 나오고 이낙연도 나오고 이런 거 아닙니까? 네. 황기 부대변인 좀 리더십 행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말씀하신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대선에서 지면은 사실 한 1년 동안 성찰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본인이랑 무관한 뭐 개항을 이런 데 출마해서 나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원래 전통적인 그 정치적 금도가 깨졌다 네. 하는 사람들이 다 조절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